가서 보기만 했어. 처음에는 안 했어. 관전 클럽이잖아. 여러분, 관전 클럽을 아시나요? 관전 클럽. 뭐 야구 경기인가? 농구 경기 보러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전 클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보거나 내 성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파티, 모임, 스와핑을 하는 파티, 모임,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전 클럽이라고 해서 한 침대들이 있는 샵에서 관계를 하는 걸 보여주고 그걸 구경하고 또 거기서 대화도 나누면서 파트너를 찾는 곳인데요. 여기는 금기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저희 상담실에 한 부부가 문을 두드립니다. 남편은 관전 클럽을 다니면서 1년간 30명이 넘는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또한 남편은 관전 클럽을 다니면서 수십 명이 넘는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고요. 별도로 메인에 정서적인 애인까지 두면서 바람을 피웠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상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이고요. 이 전문직의 남편은 생활이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찮게 아는 지인과 내 남편이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주 어떤 그 일적인 문제로 아내의 지인과 접촉을 한 남편은 그 지인과 외도를 하게 되고, 그 외도를 추격하던 끝에 아내는 남편이 관전 클럽까지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관전 클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나의 성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요. 거기 온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극적인 성관계, 쾌락을 위해서만 관계를 갖는데요. 그날 만나서 그날 관계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부터 어떤 정서적인 교류는 하지 않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음은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남녀들이 서로 질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걸 화를 내게 되고, 이 관전 클럽 밖에서도 관계를 갖게 되면서 정서적인 불륜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왜 이런 관전 클럽까지 가게 됐는지 아내는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 남편은 아주 귀한 집에 아주 시골에 막내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형제들 밑에 이 남편은 이 농촌에서 굉장한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과 누나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대학에 가지 못하고 이 막내 아들은 머리가 뛰어난 덕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남편의 어린 시절은 큰 결핍을 가져오게 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쁜 농사일로 인해서 정서적인 보살핌은 매우 부족했던 거죠. 이 남편은 이런 정서적인 결핍을 아내를 통해 채우기를 원했지만 아내는 남편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운 부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내분은 10년 가까이 섹스리스로 지내고 있었다는 고백을 해왔고요. 이 섹스리스의 끝은 결국 남편의 결핍과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관전 클럽까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도 외도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의 어린 시절의 탐색과 또 그리고 이 외도 이전의 부부 생활에 대한 탐색을 깊이 있게 해갔고요. 이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성관계에 대해서 짜증을 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점과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것이 긴 10년이라는 긴 섹스리스를 불러왔고, 남편은 견디다 못해 정서적인 결핍의 채움과 자극을 함께 채우기 위해서 관전 클럽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애인은 별도로 두고 수십 명, 50여 명에 가까운 여성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섹스리스로 지낸 세월을 매우 후회했는데요. 남편의 잘못이 오롯이 남편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도
자신에게도 꽤 큰 잘못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회복을 시켰는데요. 회복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점은 아내가 남편의 결핍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남편과 지낸 그 긴 섹스리스 세월 동안 본인이 굉장하게 남편을 성적으로 하대하고 또 정서적인 부분도 무시해 왔다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상담을 통해 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고 남편은 도파민에 중독이 돼 있는 그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이 왜 그것을 그렇게까지 본인이 왜 관전 클럽까지 오가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그러니까 본인의 어릴 적의 결핍과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그 부분까지 탐색을 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본인이 계속해서 이 행동을 할 경우 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협감을 느낀 다음에 상담에 건실하게 임하셨고 그 뒤로는 지금 상담 치료 후에는 지속적으로 상담 치료를 하시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치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한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스스로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배우자로서 아내로서 이 남편의 결핍을 이해하고 돕겠다는 강한 의지가 합쳐져서 이룰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지 않았다. 이 말 변명인가요? 사실인가요? 실제로 이 상담 사례에서 남편분이 가서 보기만 했어. 처음에는 안 했어. 관전 클럽이잖아 라고, 관전하는 곳이지 내가 하는 곳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곳은 이렇게 방이, 이 유리로 된 방이나 침대들이 외부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온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 관계를 바로 하기 때문에 관계를 안 했다는 말은 처음엔 아내에게 이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었다고 남편분이 고백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전만 했다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뭐 이례적으로 한 번 가고 그 뒤로는 절대 안 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게 사실이라면 관계는 갖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남들이 나를 보는 게 싫다면. 하지만 관전클럽에 가서 눈앞에 놓여있는 실시간의 그 성행위를 보면서 내가 바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원하는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바로 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전클럽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해 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성향 한 번으로 끝나나요? 무슨 심리로 가는 건가요? 관전클럽은 흥분이나 긴장감, 금기감,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심리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 관전클럽에 한 번 가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말 호기심만으로 갔다가 빠져드는 경우도 많지만 호기심으로 갔다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신 가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기감과 흥분감과 긴장감에 중독되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어렵죠. 굉장한 쾌락을 주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고 더 극한 자극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위해 찾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기되어 있고 또한 비밀이 유지된다는 하에 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긴장감이 또 다른 또 쾌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남편이 설마 관전 클럽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외도가 아닌 경우 관전 클럽을 드나드는 남편들은 지금 시대에 꽤 많은 비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 이 자체 어떻게 보시나요?
아내들의 자책, 그러니까 앞선 사례는 아내분이 10년 가까이 섹스를 거부했고 관계를 거부했고 그 관계 거부로 인해서 남편이 지쳐서 가게 된 케이스기도 합니다. 그 케이스의 경우는. 근데 그런 부분이 요소적으로 부분적인 요소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롯이 아내의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관계 거부가 심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전 클럽을 선택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취향이 더 극한 자극을 추구하는 불안해, 높은 불안 수치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이 발휘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가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관전 클럽을 다니거나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아내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는 솔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가 너와 굉장히 이색적인 특이한 관계를 맺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난받을까봐 두려움이 되거든요. 남편들이 아내에게는 더 자극적인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나는 남편에게 어느 정도 편한 대상이 되는가? 그게 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말 자극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그리고 그 자극 속에 정서적인 깊이까지 더할 수 있는 얼마나 자극을 줄 수 있는 아내인지, 그리고 그 자극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등한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성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왠지 밝히는 여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오히려 매달리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오로지 남편이 나를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에게 성적인 자극을 받기를 원하고 그 자극을 통해 아내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건강하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바람 피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을 피지 않기 위해 아내와 함께 상담을, 관계 리스 상담을 받으려고 오시는 자발적인 남편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내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내의 관계 리스 문제, 관계 거부 문제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성분들도 많고요. 아내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람이나 관전이나 어떤 자극적인 것만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아내나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용서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이 케이스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남편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던 결핍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케어를 받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결핍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관계에 대한 너무 지나친 거부와 폄하 이런 것들로 인해 남편이 상처받은 부분도 이해하게 됐고 많은 잘못을 한 남편이지만 남편이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그 마음을 상담을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내는 그 말을 믿고 용서하기로 했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중독이고 병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용서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용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중독에 걸리거나 이런 극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의 기본 심리는 수치심이에요. 내가 굉장히 쓸모없다. 그 수치심과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해 성적인 자극으로 그 심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과 결핍과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없애야 되고 그래야만 가정이 온전히 복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혼자 수치심을 극복해내고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온건히 선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이뤄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중독에 걸리고 그런 강한 자극을 원하고 자극에 빠져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신의 결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어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혼자서 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 세포 언니 떠올려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